길 위의 만남이 인연의 시작이라 하였거늘. 가을 끝자락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기울어가는 때였습니다. 괴나리 보찜을 둘러맨 한 선비가 비탈길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윤장수, 한양에서 과거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사옵니다. 장수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전체가 죽음같이 조용하였지요. 연기 한 줄기 피어오르지 않는 굴뚝들,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초가집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총 같아 보였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오? 장수가 중얼거리며 마을 어귀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구슬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니 한 초가집 마당에서 여인 하나가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아가씨, 무슨 일로 그리 슬퍼하시오? 장수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같이 하얀 얼굴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이 가을 국화 같았지요. 선비님께서는 어디서 오셨나이까? 여인이 되묻자 장수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소생은 윤장수라 하오. 한양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여인은 월하라 자신을 소개하며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올해 큰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어머니께서는 병드셨는데 약은커녕 죽 한 그릇도 올리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렸지요. 장수의 마음이 측은하였습니다. 자신도 며칠째 제대로 끼니를 때우지 못했지만 이 여인의 사정이 더욱 급해 보였거든요. 혹시 물 한 그릇만 얻을 수 있겠소? 장수가 청하니 월하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선비님, 저희 집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쌀 한 톨, 나물 한 뿌리도. 괜찮소? 물만 있어도 되오. 장수의 간청에 월하는 우물가로 달려가 정갈한 바가지에 찬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곶감 하나를 꺼내어 내밀었지요. 이것마저 받으시면 어머니께 드릴 것이 없어지는데 월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서도 손님을 대접하려는 이 순한 마음이 어찌나 고마웠던지요. 물을 받아 마시고 곶감을 반쪽만 먹은 뒤 나머지를 도로 내밀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장수가 진심으로 말하니 월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지나가는 나그네께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무슨 은혜이겠나이까? 하지만 장수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구나. 반드시 은혜를 갚으리라. 그때 마을 저편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영차, 어영차 하는 구호와 함께 횃불을 든 무리가 나타났지요. 저것들이 또 왔구나. 월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허대감의 머슴들이요. 세금을 내라고 독촉하러. 장수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니 모두 몸집이 크고 흉악하게 생긴 사내들이었습니다. 앞장선 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달 안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집까지 빼앗겠다. 알아들었나?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늙은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손자가 알아누워서 닥쳐, 변명은 집어치우고 돈이나 내놔. 머슴이 할아버지를 발로 차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이 울분에 차서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지요. 허대감의 무서운 보복이 두려웠거든요. 김서방 댁은 어떻고? 다른 머슴이 물었습니다. 병든 아이 때문에 약값도 못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럼 집안의 소치라도 가져와라. 마을 사람들의 한숨과 신음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품에 더 꽉 안았고 남정네들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분노를 삼켰지요. 장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받고 있다니. 고진감래라 하였으니 괴로움 뒤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온다네. 이튿날 새벽 장수는 일찍 일어나 몸을 정갈이 하였습니다. 밤새 생각한 끝에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거든요. 어라 아가씨, 오늘은 허대감 댁에 다녀오겠소. 장수의 말에 월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되옵니다. 허대감은 마음이 사악한 자라 선비님같이 가난한 분을 업신여길 것이옵니다. 월아가 만류했지만 장수는 의연했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분명 좋은 소식을 가져오리다. 허대감 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높다란 담장에 솥을 대문, 그 앞에는 위풍당당한 도라르방이 서 있었지요. 장수가 대문을 두드리자 머슴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구냐? 머슴이 거만하게 물으니 장수가 정중히 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선비 윤장수라고 하오. 허대감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뭐? 거짓골을 하고서 감히 우리 대감님을 뵙겠다고? 머슴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썩 꺼져라. 이런 총구석에까지 와서 구걸질을 하다니. 다른 머슴들도 나와서 장수를 조롱했습니다. 저해진 도포 좀 보라고. 선비라니 거지 아냐? 책 몇 권 읽었다고 양반 행세를 하네. 장수는 모욕을 당해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내게는 허대감께 꼭 보여드려야 할 귀한 보물이 있어. 분명 흥미로워하실 것이오. 보물? 머슴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보물인데? 그것은 허대감께 직접 말씀드려야겠소.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소. 금은 보화보다도 훨씬 귀한 것이라고. 머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혹시나 하여 안주인에게 알렸더니 안주인이 허대감께 말씀드렸지요. 보물이라고요? 어떤 보물인지 궁금하네. 허대감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일단 안채로 데려와 보시오. 마침내 장수는 허대감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허대감은 배가 불룩하게 나온 중년 남자였는데 온몸에 비단옷을 두르고 금반지를 여러 개 끼고 있었지요. 그래, 무슨 보물을 가져왔다는 거냐? 허대감이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장수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대감께서 평소 똑똑하시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내기 하나를 제안하고 싶어서. 내기? 허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원래 도박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어떤 내기 말이냐? 이야기 내기이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대감께서 그 뜻을 마치시면 제가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못 마치시면, 그러면 대감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지요. 허대감이 배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하, 재미있구나. 내가 평생 책을 읽고 학문을 닦았는데 어찌 촌선비의 이야기를 못 마치겠느냐? 그럼 내기를 받아들이시겠나이까? 좋다. 하지만 먼저 내가 가져온 보물을 보자. 장수가 자신의 보찜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보물이옵니다. 뭐? 이런 낡은 책이 보물이라고? 허대감이 화를 냈지만 장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천하의 모든 지혜가 들어있사옵니다. 진정한 보물은 겉모습이 아니라 안의 내용이 아니겠나이까? 허대감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이길 확신이 있었거든요. 좋다. 그럼 시작해보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성공의 디딤돌이라 하니. 밤이 깊어가는 허대감 집 사랑방에 촛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장수와 허대감이 마주 앉아 치열한 지혜의 대결을 벌이고 있었지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사옵니다. 장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쇠 영감이 살았다네. 그는 평생 돈만 모으며 살아서 창고에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모든 보물을 훔쳐갔다네. 영감은 너무 슬퍼서 병이 들어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지. 내가 진짜로 잃어버린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다. 그럼 영감이 진짜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허대감이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아니면 건강? 틀렸습니다. 장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이 진짜로 잃어버린 것은 돈을 쓸 기회였습니다. 평생 모으기만 하고 한 번도 쓸 줄 모르니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떠났지요. 허대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은전 하나를 주마.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에게 물었다네. 내가 죽어서도 돈을 가져갈 수 있나? 천사가 답했지. 딱 한 가지 조건으로 가능하다.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보라. 부자는 온갖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네. 그 조건이 무엇일까? 허대감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선행을 많이 쌓는 것이지. 아닙니다. 그 조건은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누어 주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재산이 되거든요. 이번에는 허대감이 은전 2개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갔습니다. 장수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기발하고 예상치 못한 답을 가지고 있었지요. 3개의 항아리가 있었다네. 첫 번째는 황금으로 가득, 두 번째는 은으로 가득, 세 번째는 비어 있었지. 그런데 가장 값진 것은 세 번째 항아리였다네. 왜일까? 글쎄, 비어 있어서 무엇이든 담을 수 있어서? 맞습니다. 비어 있는 마음만이 지혜를 담을 수 있지요. 허대감이 처음으로 맞췄지만 곧 더 어려운 문제들이 쏟아졌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물었다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이냐? 신하는 이렇게 답했지. 말보다 빠른 것은 화살이고, 화살보다 빠른 것은 바람이고, 바람보다 빠른 것은 번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빠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허대감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생각은 순식간에 천리를 갈 수 있거든요. 허대감이 또다시 은전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내가 문제를 내겠다. 허대감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한 농부가 씨앗 한 토를 심었는데 가을에 1000개의 열매를 거두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었을까? 장수가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이지요. 아니다. 마지막 열매다. 대감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씨앗이 없었다면 1000개의 열매도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가장 소중한 법입니다. 허대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수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떠냐?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용서해 주는 것이지요. 그럼 손해 아니냐? 아닙니다. 그 순간 부자는 돈보다 훨씬 값진 덕을 얻게 되거든요. 덕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지혜의 겨루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장수는 하나같이 기발하면서도 깊은 뜻을 담은 답으로 허대감을 놀라게 했지요. 옛날 한 마을에 우물이 둘 있었다네. 하나는 달콤한 물, 하나는 쓴물이었지.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쓴 우물로만 갔다네. 왜일까? 허대감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르겠다. 달콤한 우물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고
쓴 우물은 산꼭대기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쉬운 것보다 어려운 것에 더 큰 가치를 느꼈던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허대감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장수 앞에 쌓인 은전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이야기 내기가 끝났지요. 이럴 수가 허대감이 머리를 감췄습니다. 그는 총 50냥이나 되는 거금을 잃었거든요. 대감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전을 주시겠나이까? 장수가 정중히 청하자 허대감은 억지로 은전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허대감이 악독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내일 밤에도 내기를 하자. 장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든지. 지혜로운 자는 말로써 이기고 어리석은 자는 억지로 이기려 하나니. 다음 날 아침 장수는 허대감에게서 받은 은전을 들고 마을 쌀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게 주인이 문을 굳게 닫고 있었지요. 주인장, 쌀을 사려고 왔소이다. 장수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하오. 쌀이 다 떨어졌소. 그럴 리가요. 어제만 해도 자루가 여러 개 있었는데. 오랜 설득 끝에 주인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실은 허대감 말을 듣고서는 선비님께 쌀을 팔면 안 된다고 했소이다. 장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허대감이 방해 공작을 하는구나. 주인장, 이 은전을 보시오. 장수가 번쩍이는 은전을 꺼내자 주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오. 이것으로 쌀을 파시오.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오. 주인이 망설이다가 마침내 쌀을 내주었습니다. 장수는 그 쌀을 여러 포대에 나누어 담아서 마을로 향했지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월아의 집이었습니다. 월아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밤을 새운 모습이었는데 장수가 쌀 한 포대를 내려놓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엇이옵니까? 쌀이요. 어머니께 맛있는 죽을 끓여드리시오. 월아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선비님, 어떻게 이런 일을? 약속했지 않소? 은혜를 갚겠다고 장수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요. 장수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굶주린 집집마다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아픈 아이를 둔 김서방 댁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며칠째 굶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지요. 서방님, 이 쌀로 아이에게 죽을 끓여주시오. 장수가 쌀 한 포대를 내려놓자 김서방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선비님, 이런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생각은 마시고 그저 아이가 빨리 나아지기만 하면 돼요.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홀로 된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굶어서 일어날 힘도 없어 보였지요. 할머니, 이것으로 든든한 밥을 지어 드시오. 아이고, 이런 착한 선비가 어디서. 할머니가 쌀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네 번째로 간 곳은 갓난아이를 둔 젊은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젊은 어머니는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아이가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 쌀로 미음을 끓여서 드시오. 그래야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을 것이오.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집을 돌다 보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연기 한 줄기 없던 굴뚝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어머, 저기 연기가. 정말이네. 김서방 댁에서 밥을 하나 봐. 우리 집에도 쌀이 생겼어. 아이들아, 이제 밥 먹자. 마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희망이 피어났지요. 저녁 무렵 마을 곳곳에서 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 냄새는 그 어떤 진미보다도 향기로웠지요.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였거든요. 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장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은희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장수가 두 손을 모으며 정중히 답했습니다. 갚을 것은 없소이다. 다만 어려운 이웃을 보거든 서로 도우며 사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물이니까. 월화도 사람들 틈에서 장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지요. 이런 분이 세상에 계시는구나. 그때 멀리서 말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대감의 머슴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아,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머리를 맡은 머슴이 고함을 쳤습니다. 감히 허대감님 허락도 없이 쌀을 받아먹다니. 마을 사람들이 벌벌 떨었지만 장수는 당당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산 쌀을 나누어 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닥쳐라. 허대감님이 직접 오신다. 곧이어 허대감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나눔의 기쁨은 천냥 황금보다 값지고 더불어 사는 마음은 만석 곡식보다 소중하다네. 윤장수, 허대감이 말에서 내려 장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내가 내 마을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 대감님의 마을이라고요? 장수가 의외라는 듯이 물었습니다. 이곳은 임금님의 땅이요.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니옵니까? 감히 말대꾸를. 허대감이 화를 냈습니다. 너 같은 떠돌이가 내 영지에서 백성들을 선동하다니.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허대감의 말은 거짓이었거든요. 그는 단지 이 마을의 큰 지주일 뿐 관리도 아니었지요. 선동이라 하시니 의외로군요. 장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준 것이 선동입니까? 그 쌀은 어디서 났느냐? 내가 도둑질한 것 아니냐? 장수가 웃으며 은전 몇 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젯밤 대감께서 내기에서 져서 주신 은전으로 정당하게 산 것이요. 허대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내기에서 진 것을 들킨 셈이었거든요. 그것은 사기다. 속임수를 써서 내 돈을 뜯어낸 것이다. 사기라니요? 대감께서 직접 내기를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까? 장수가 반박하자 허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허대감이 갑자기 음험한 웃음을 지었지요. 좋다.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군. 허대감이 손짓을 하자 머슴들이 장수를 둘러쌌습니다. 이자를 관가에 끌고 가라. 사기죄로. 잠깐. 월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비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닥쳐라, 계집애가. 너도 이놈과 한패냐? 허대감이 월화를 밀치려 하자 장수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서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대감, 아무리 그래도 여인에게 손을 대는 법이 어디 있소? 감히 나를 막아. 허대감이 머슴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놈을 때려라.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장수는 빼어난 무예 실력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지요. 으악! 장수가 등에 몽둥이를 맞고 넘어졌습니다. 선비님, 월화가 달려와서 장수를 부축했습니다. 잡아라. 사또에게 끌고 가자. 마침내 장수는 포박당해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월화와 마을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뒤따랐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사또 역시 허대감과 한패였습니다. 그는 장수를 보자마자 죄인 취급을 했지요. 이놈, 허대감님을 속여서 돈을 빼앗고 마을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정정당당한 내기였습니다. 거짓말. 증거는 어디 있느냐? 장수는 허대감과 사또가 결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었지요. 이놈을 옥에 가둬라. 곤장 20대를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장수가 끌려가는 동안 허대감은 승리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마을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지요. 어제 그놈에게서 쌀을 받은 집은 모두 세금을 2배로 낸다. 또한 앞으로 그놈 편을 드는 자는 마을에서 쫓아낸다. 며칠 사이에 마을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허대감의 머슴들이 쌀을 모두 빼앗아갔고 세금도 더 가혹하게 징수했지요. 월하의 어머니는 충격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월하가 밤새 간병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나셨지요. 어머니, 어머니. 월하의 절규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 역시 슬픔과 굶주림으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힘없는 자의 눈물은 하늘에 닿고 억울한 자의 원한은 천지를 감동시킨다 하니 한양 궁궐의 깊은 밤 임금께서 혼자 뜰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비치는 것을 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지요. 그때 한 내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전하, 지방에서 올라온 상소가 있사옵니다. 상소라? 누구의 것이냐? 한 선비의 것인데 내용이 매우 특이하옵니다. 임금께서 상소문을 받아 읽기 시작하시자 얼굴빛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 상소문은 바로 장수가 옥중에서 몰래 써서 보낸 것이었지요. 거기에는 허대감과 부패한 관리들의 악행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하께 고하옵니다. 소신이 몸소 본 바로는 지방의 탐관 오리들이 백성을 자신의 재물로 여기고 있사옵니다. 허대감이라는 자는 흉년에도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사또는 이와 결탁하여 억울한 자를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민심이 크게 흉흉할 것이옵니다. 이런 일이 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임금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즉시 암행어사를 보내어 진상을 파악하라. 그리고 이 윤장수라는 자도 자세히 조사해 보아라. 전하, 혹시 이것이 모함일 가능성은 없겠사옵니까?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이 글에서는 진실의 힘이 느껴진다. 거짓으로는 이런 간절함을 쓸 수 없느니라. 며칠 후 암행어사 박문수가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일반 상인으로 변장하고서 마을 사정을 자세히 조사했지요. 첫째 날 그는 마을 주막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진 선비였는데 주막 주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셨거든요. 어떻게 살려주셨다는 거요? 박문수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허대감과 이야기 내기를 해서 번 돈으로 쌀을 사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허대감 놈이 사또와 짜고서 옥에 가뒀지 뭡니까? 둘째 날 박문수는 허대감의 집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말로 들었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큰 집이었지요. 반면 마을 사람들의 집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셋째 날 그는 관아에 가서 사또를 만났습니다. 요즘 이 고을 치안은 어떻소? 박문수가 넌지시 물어보니 사또가 의기양양하게 답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얼마 전에 사기꾼 하나를 잡아서 옥에 가뒀거든요. 사기꾼이라니 무슨 일을 저질렀소? 허대감님을 속여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런 악질들은 엄하게 다스려야지요. 박문수는 사또의 말에서 거짓이 섞여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월하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인 차림의 암행어사가 다가왔어요. 아가씨, 무슨 일로 그리 슬퍼하시오? 월하가 고개를 들자 암행어사는 그 처참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굶어서 뼈만 남은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선비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분까지 옥에 갇히시고. 월아가 울먹이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암행어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이런 악독한 놈들이 있단 말인가. 암행어사는 며칠 더 조사한 후 마침내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다.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허대감과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광군이 둘러싸고 있었지요. 윤장수를 즉시 석방하라. 암행어사가 명령하자 사또는 벌벌 떨며 감옥 열쇠를 내주었습니다. 장수가 햇빛을 보며 나왔을 때 월아가 달려와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정말 무사하신 건가요? 월아 아가씨. 장수도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요. 어머님은 어떻게? 월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선비님이 감옥에 계신 동안. 장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더 일찍 나왔다면 그때 암행어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윤장수, 임금님께서 특별히 부르신다. 한양으로 함께 가자. 임금님께서 저를요? 그렇다. 내 상소문을 보시고 크게 감동하셨다. 특별한 벼슬을 내리실 예정이시다. 일주일 후 장수는 임금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지요. 윤장수, 내가 한 일을 모두 들었다. 진정한 선비의 마음가짐이로구나. 과찬이옵니다, 전하. 내가 너에게 균전사라는 특별한 벼슬을 내리노라. 전국을 다니며 토지를 공정하게 나누고 부패한 관리들을 징벌하는 권한을 준다. 장수가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죽으림을 다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사옵니다. 하늘의 뜻은 늦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정의의 칼은 비록 느려도 정확하게 내려친다네. 균전사 벼슬을 받은 장수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온 마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은희님이 돌아오셨다.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장수는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나타났지만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지요. 그는 곧장 관하로 가서 허대감과 사또를 불러들였습니다. 허대감과 사또를 앞으로 끌어내어라. 포박당에 끌려온 허대감은 이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균전사님, 살려주십시오.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저지른 죄를 모두 자백하라. 장수의 목소리가 위엄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허대감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악행을 털어놓았습니다. 불법으로 땅을 빼앗은 일 과도한 세금을 징수한 일 곡식을 독점해서 백성들을 굶주리게 한 일 사또는 어떠하냐? 사또도 마찬가지로 허대감과 결탁해서 뇌물을 받고 억울한 백성들을 괴롭힌 죄를 자백했지요. 그렇다면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 장수가 놀랍게도 자리에서 일어나 허대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허대감, 내가 불법으로 빼앗은 모든 땅과 곡식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농사만 지으며 살아라. 네, 죽이지 않으신단 말씀이시옵니까? 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다. 다만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허대감이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또 역시 관직에서 쫓겨나되 목숨은 살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허대감의 창고에 쌓여있던 곡식들이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거든요. 이제 정말 살 수 있겠구나. 균전사님 만세. 장수는 마을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서로 돕고 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고가는 창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때 장수의 눈에 월화가 보였지요. 그녀는 무리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장수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월화 아가씨, 이제 어머님 걱정 없이 편히 사실 수 있겠소. 선비님, 아니, 균전사님 덕분입니다. 월화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그냥 장수라고 불러주시오. 벼슬보다는 그냥 윤장수라는 이름이 더 좋소. 월화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장수님. 정의가 바로 서면 민심이 편안하고 민심이 편안하면 나라가 평화롭다 하니라.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복숭아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지요. 사람들의 얼굴에도 희망의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장수는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은 후 계속 다른 지방으로 가서 백성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지요. 어느 저녁 장수가 월화를 마을 뒤편 언덕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월화 아가씨, 저기를 보시오. 장수가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죽음같이 조용했던 곳이 이제는 생기가 넘치지 않소? 월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모든 것이 장수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이 모든 일은 아가씨께서 물 한 그릇을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소. 장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요.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은빛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지요. 가을바람이 살살 불어와서 월화의 치마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월화 아가씨 장수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화의 손은 작고 따뜻했지요. 나와 함께 해주시겠소? 전국을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 쉽지는 않을 텐데. 월화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장수님, 그녀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아가씨야말로 내게 가장 큰 힘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었소. 장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그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모든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요. 월화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어디든 따라가겠어요. 장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요? 장수가 감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월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을 만나면 끝까지 함께 하라고 하셨거든요. 장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을 때 달빛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아름다운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그럼 약속하오. 장수가 월화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평생 아가씨를 지키고 함께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겠소. 저도 약속해요. 언제나 장수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어요. 한 달 후 마을에서는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은인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지요. 새색시 신랑 만세, 백년해로 하십시오. 붉은 치마를 입은 월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고 관복 대신 깨끗한 흰 도포를 입은 장수는 세상에서 가장 의젓한 신랑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두 사람을 한양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은인님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한양 구경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의 긴 행렬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꽃을 뿌리며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북과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불렀지요. 한양에 도착한 후 사람들은 며칠간 구경을 하고 기쁘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수와 월하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어느 달밤 두 사람이 마당에 나와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수님, 정말 신기해요. 월하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 한 그릇을 대접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다니. 월하야, 장수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소.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무엇이었나요? 보물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지혜였고 진정한 고가는 창고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소. 장수가 달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도. 월하가 수줍게 웃으며 장수의 팔에 기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소? 우리 함께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자꾸나.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보물은 금이 아닌 지혜, 고가는 창고가 아닌 마음이니라. 그들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아름다운 끝을 맺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수와 월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간 곳마다 정의가 바로 서고 사랑이 꽃피었지요. 경상도의 한 마을에서는 탐욕스러운 원님을 혼내주고 전라도의 어느 고을에서는 흉년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충청도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쓴 농부를 위해 진실을 밝혀냈고 황해도에서는 악독한 고리대 금업자들을 처벌했지요. 어느 곳을 가든 월하는 장수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녀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주며 슬픔에 빠진 여인들을 위로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소. 장수가 어느 날 밤 월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라서 가능한 일이에요. 월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중에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장수를 닮아 똑똑하고 정의로운 아들과 월하를 닮아 착하고 아름다운 딸이었지요.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보물이 있단다. 장수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가지면 줄어드는 보물이고 하나는 나누면 늘어나는 보물이란다. 금과 은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사랑과 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지지. 그럼 우리는 늘어나는 보물을 나누는 거네요. 딸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딸 월하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란다. 그들의 명성은 전국에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그들을 의로운 부부, 지혜로운 균전사와 그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임금께서도 그들의 공로를 높이 사시어 여러 번 포상을 내리셨지요. 하지만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벼슬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운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진정한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 첫 번째 마을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대감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착하게 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지요. 매년 가을이면 그들은 장수와 월하를 기리는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은인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손자에게는 할아버지가, 제자에게는 스승이,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지요. 진정한 보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진정한 사랑은 베풀면 베풀수록 깊어진다.